이번에는 편관. 편관은 일간에 반항하는 거예요. 일간은 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면 내가 다스리는 노비나 노동자 이런 거지만 대체적으로 신학하면 나한테 반항하고 나한테 유혹을 주는 깡패, 아니 그러면 일이 많아서 고생하는 노동자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평관격은 규율을 잘 만들어서 깡패 같은 징계를 통해서 통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복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제어하는 것이 식신인데 그 식신이 잘 제어를 하면 오히려 칠살이 권세가 돼요. 그 칠살이 사실은 깡패나 적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적들로부터 항복을 받아서 도리어 내가 권세가 높아지고 그 무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상당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힘이 없어서 다스릴 수 없게 되면 칠살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일간을 극합니다. 일간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사고와 재화를 자꾸 일으켜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칠살은 반드시 적당히 제어를 해서 평관이 협조자가 되도록 해야 그 권세를 일간에게 베풀어서 대기하게 된다 합니다. 이 고소 자평서에 이르기를 편관이 비록 나를 극하는 적이나 재화가 적이하면 경창동지의 영웅 호걸로 대개 평관격이 구성한다 했어요. 그 얘기는 평관을 제대로 잘하면 오히려 크게 권세를 얻고 대기한 팔자들은 평관격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 독약도 조제를 잘하면 명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관은 무조건 두려워하는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살이 지나치게 강하면 흉이 아주 극심해요. 그래서 칠살은 대체적으로 제사를 해야 된다. 평관격의 성격, 평관격은 정관격은 달라요. 의협심이 매우 강합니다. 약자를 돕고 강자에 오히려 반항, 항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은 매우 급하고 아주 고집이 강하다. 검은 걸 시다고 하면 그래야지, 아니다고 반항하면 정말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일간이 강하고 평관을 갖고 있으면 인격과 권위가 있어요. 평관격은 권세를 의미하죠. 총명합니다. 기회를 포착을 잘하고 과단성이, 결단력이 매우 좋아요. 이 사람들이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저돌적이고 싸움을 불사하죠. 그리고 건무술수가 아주 교묘합니다.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자존심도 매우 강하고 높이 평가받기를 좋아합니다. 남들한테 잘난 척하는 거죠. 또 신앙하고 살이 약하면 경솔하다는 뜻이고 자존심만 강하다. 그래서 타인들로부터, 무싸움들로부터 좀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살이 지나쳐서 일간이 약하면 이 사람은 남들한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중신경이죠. 스스로 자적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남들한테 의존해서 삽니다. 평관격은 대체적으로 신앙하고 하면 인격이 높고 부귀하다. 일간이 지나치게 약한데 평관이 강하면 도리어 평생 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되면 요절할 수도 있죠. 방약해거나 흉한 일을 당해서, 예를 들어 사고 등을 당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평관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중에 4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일간이 약하고 평관이 강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간을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으로 화살하는 겁니다. 정인도 좋고 편인도 좋습니다. 즉 살인상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간이 강하고 평관이 강하면 식신으로 제사라는 거예요. 적을 무찌르고 포로로 생포해서 적당히 활용하는 거예요. 공을 세우는 거예요. 전쟁 났는데 적을 무찌르거나 포로를 잡아서 공을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간이 약하고 평관이 강하면 인성이 있으면 화살하고, 식상이 사주팔자에 있으면 제살도 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화살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살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인성으로 화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간이 강하고 칠살이 약할 때는 식상이 지나친다, 즉 제살태가가 되면 이때는 재성으로 도리어 칠살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편인으로 식상을 억제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관격은 직업으로서는 가장 좋은 게 무관, 예를 들어서 군인, 아니면 경찰, 법관, 아니면 이 평관격들이 잘 살인상생을 이루게 되면 예술인들이 많아요. 글을 잘 쓰거나 문장을 아주 잘 써요. 언론이 신문사 같은 데 근무하는 게 많고요. 아니면은 건축업이나 청부업이나 수사관, 아니면 무력을 다스리는 깡패, 식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을 공부하겠죠.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신앙하고 편관이 편제 위에 거주하면 재생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큰 돈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무, 세무, 그런 관련직, 이런 직책을 가질 수 있고요. 또 관인상생을 이루는 사람들은 고위직으로 인사권, 결재권을 가진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직으로 나가는 거죠. 또 감성이 투출치 않으면 큰 조직에서는 과장 중간급이 한계죠. 투출하면 힘이 있어서 작은 회사에서는 대리사장까지는 가능하겠죠. 일간이 왕하고 편관이 약한데 재성이 있으면 편관을 도우면 그런 남자는 중개현능이라고 해요. 현명한 아내를 둔다. 마누라 덕에 크게 출세할 수 있다. 아버지 덕도 있겠죠. 그리고 일간이 약한데 편관이 강한데 그건 살중신경이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재성이 편관을 생하면 살중신경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런 팔자는 하동사후라고 합니다. 사자 같은 아내를 만난다. 근데 아내 때문에, 여자 때문에 신세를 망친다.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다. 이런 뜻을 의미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직업도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아까 중개현능 이런 사람들은 마누라 덕에 크게 출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편관격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